유럽 금융위기에 또 다른 내관으로 떠오른 키프로스가 EU 이외에 러시아나 중국에도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아스 마브로이나이스 키프로스 유럽 담당 차관은 모든 방안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며 유럽 구제 금융 18억 유로 등을 포함해 최대 30억에서 40억 유로를 여러 나라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2.31%의 운용 수익률을 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채권에서는 5에서 6%의 양호한 수익을 올렸지만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 각각 마이너스 10.15%, 마이너스 6.97%의 적자를 낸 것이 수익률 급감의 원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0.21%의 적자를 기록한 후 09년 10.84%, 2010년 10.57%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을 이끌 신항만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방파제 3.5km와 부두 18선석을 개발해 컨테이너 30만 개를 포함 연간 1,729만 톤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업으로 3조 764억 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22,4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93.84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유설비 가동률이 지난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92%에 육박했지만 소비 판매 실적은 두 달 연속 하락하는 등 공급과 수요에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2월 14일 목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적인 마감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간략히 소개를 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동양증권 조병원 연구원과 함께 스페인이 또다시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로존 위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지표 부진 속에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은 어떤지 살펴보고요. 6월 동시만기 전망민 전략을 IBK투자증권의 김현준 연구원과 짜봅니다. 조용한 6월 동시만기일 현재 상황을 체크합니다. 막판에 내 마녀의 심술은 없을지 끝까지 경계심 놓치지 않고 살펴봅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우리투자증권 양산점의 김민규 차장과 함께 지금은 현금화를 해야 할 시기인지 미국의 양적 완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떤지 점검합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코스피 1850선의 지지력을 확인한 것인지 점검하고요. 증권주 바닥 찍고 다시 반등에 나서는지도 전망해봅니다. 주간 5% 공격주 리딩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과 함께 남양유업을 분석합니다.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는 플랜 A 연구소의 김상균 팀장이 맡습니다. 지금은 낙폭이 큰 대형주를 담을 때인지 현금성 자산 보유 종목은 무엇인지 봅니다. 네, 먼저 시황센터를 연결해 자세한 마감 시황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만나봅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내마녀의 날인 오늘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 만기일인 만큼의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은 높지만 전문가들은 만기일 이전에 꾸준히 매물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 중립 수준의 만기일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해서 한때 상승 반전하는 등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장부터 현재까지 무난하게 18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1% 하락한 1857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가 4천억 원 가까이 대거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 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을 통해서는 현재 1,2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죠.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16% 상승한 471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기관만이 팔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소폭의 양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69억 원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그리스 2차 총선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확산되면서 약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달러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입 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하방 경직성도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2원 20전 하락한 1,166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125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1.47%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1%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2.02% 하락하면서 2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주당 70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9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와 LG화학은 1%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1.05% 오르면서 2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47% 하락하면서 3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2% 넘게 좀 대량으로 빠지고 있고요. 현재는 95,6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안램 역시 약 보합권에서 CJ홈쇼핑도 1.9% 하락한 165,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CJENM도 0.19% 하락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반면에 2.04%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6.87% 오르면서 7,3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선은 1.31% 하락하고 있고요. SM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건설과 전기가스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좀 급등 양상입니다. 먼저 호재 소식이 있는 건설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해외 수주 소식에 건설주가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대우건설은 알제리 수자원국으로부터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 공사 계약을 수주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1% 오르면서 8,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건설 역시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현재 2%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1.83% 오르고 있고요. 대림산업 역시 2.44% 오르면서 92,3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정유화학주들이 낙폭과대 인식 및 수급 여건 개선에 힘입어서 4일 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2.13% 오르면서 1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도 주당 2,500원씩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11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코오롱 인더도 1.25% 그리고 이수화학 역시 강보합권에서 2만 1,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안정에 힘입어서 현재 음식료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3.3% 오르면서 97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빙그레도 2.31% 오르고 있고요. 동원 F&B가 현재 6% 가까이 급등 양상입니다. 6만 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제분 역시 3.57% 오르면서 11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의 판매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에 현재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13% 오르면서 현재 100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맥스는 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11% 넘게 급등 양상이고요. 한국 콜마도 12.89%, 한국 화장품 제조는 현재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5,8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애플이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음성인식 기능 시리에 한국어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입니다. 현재 브리즈텍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3,9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진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맥스가 7.94% 그리고 블루콤도 2.02% 오르면서 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SK컴즈인데요. SK컴즈가 구글과 콘텐츠 및 광고 모델을 제휴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주당 1,150원 오르고 있는데요. 8,8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여의도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자, 오늘은 동양증권 조병헌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스페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신용등급이 세 단계가 강등이 됐는데요. 자, 한 번에 세 단계나 강등한 이 배경, 그리고 유로존 위기의 전망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일단 스페인 지금 구제금융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우려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구제금융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일단 유럽 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국면에 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월요일 날 일단 증시에서 하루짜리 반등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금융시장에서 그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과 관련돼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들이 사실상 금융시장에서 어떤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사후적인 일단 이벤트라는 점에서 일단 신용등급 강등에 영향을 미쳤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금융시장에 이미 가격 지표들이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6월 같은 경우는 그 유로존 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주말에 있을 그리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일하고 22일에 열리는 EU 재무장관회담, 그리고 28일과 29일에 예정돼 있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이벤트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의 어떤 유로존 탈퇴의 가능성이 배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은행 동맹이라든지 그리고 성장 협약의 마련에 대해서 어떤 발전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유럽 지역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경감이 될 수 있고 지수가 보다 좀 추세적인 반등 구간에 접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 그리고 제조업 지표도 잇따라 부진하고 또 성장이 더욱 둔화되고 있음을 이 판매 지표들이 확인을 한 셈이 됐는데요. 자, 이렇다면 이제 다시금 양적 완화 등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놔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 쪽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2달 연속 고용 지표들도 상당히 쇼크 수준의 결과를 내놓았었고요. 경제 지표 둔화에 더해서 지금 6월 말에 그 기존에 시행 중이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어떤 연준이 가지고 있던 정책도 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과 맞물려서 지금 그 추가적인 연준의 어떤 정책적 접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시카고 연준 에반스 총재가 또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얘기도 해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서 연준이 지금 6월 FOMC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당장 나서서 지금 QE3 아니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펼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그 미국이 어떤 고용 지표라든지 제조업 부문들의 지표들 그리고 어떤 심리 지표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아지게 나온 데는 지금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그 유럽 지역의 이슈라는 어떤 대외 불확실성이 작용한 바가 큰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그 유럽 지역의 어떤 유럽 국가들, 유럽 EU 차원에서의 어떤 액션이 아직까지는 가셔야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인가라는 쪽에 대해 있어서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양적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당장 6월 달에 예정된 19일날 예정된 FOMC를 통해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마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강한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7일날 그 그리스에 대한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망세가 계속해서 지배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놓고 봤을 때도 일단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이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번 주말 이후에는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 다소 긍정적인 쪽의 전망이 가능해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그 업종 선택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 구간에 도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전자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부품,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등 관심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업종들 가운데서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한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선별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동양증권 조병헌 연구원과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업황이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을 내다본 것이겠죠. 그리고 IT, 전자업종에 관해서는 시장에서 여전한 관심과 전망이 좋으니만큼 아무래도 그 부품주에 관련해서도 여러분께서 눈길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갤럭시 S3라든가 앞으로는 또 아이폰 5 등등 출시될 시장을 석권할 만한 그런 인기를 갖고 있는 제품들의 출시도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으로 풀리게 되면은 이와 함께 시장의 매기들이 함께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뭐 소폭 빠져 있고 소폭 오르고 강보합,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시장 상황 잠시 후 또 보다 더 자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5인 5색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시장과 또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께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멀리서 전화 연결돼서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장에 대해서 먼저 마감 전략을 짜주시죠. 예, 오늘 목요일 아주 바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시장이 좀 조용한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마감 전략으로 말씀드릴 만한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유럽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를 하고 현금화하는 데서 일단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다는 것에 좀 무게를 싣고 거기에 따라서 현금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하자는 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럽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시 17일에 있을 그리스 총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하락된 데에 따라서 통화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6%의 후반대 들었다는 점,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도 역시 1년 만기 금리가 3.972%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는 점을 일단 유럽에 대한 리스크로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일단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이건 존스에서는 역시 트리플 C 플러스로 강등을 했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3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A3에서 B 트리플 A3로 일단 초강세로 일단 내려가서 일단 등급을 내렸는데요. 이걸 보시면 지금 근데 어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 통화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 유로 달러가 1.257대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 역시 그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진 않겠다고 일단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예상은 미묘하게 맞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저는 높다는 쪽에 많은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시 물가의 바로미터인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 관련 지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그 부분도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 상황이 지금 롬니 후보와 오바마 후보가 대선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카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역시 BOA라든지 CIBC라는 월드마켓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일단 낮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좀 더 양적 완화에 힘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확실히 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17일까지는 변동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변동성 없는 장에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은 최대한 현금화 시켜서 17일 이후의 장, 즉 그리스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현금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7일 이후를 대비해서 반드시 현금화 전략을 강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7일 후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떨어지면은 저가에 살 수 있고, 좀 시장에 안심을 해서 올라가면은 보다 더 편한 마음에 투자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일 듯 또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 살펴봅니다. 먼저 비중부터 살펴보죠. 네. 예, 제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업종은 역시 자동차 관련 업종 중에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지금 보시면 뭐 일단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평화전공, 성우아이텍, 그리고 SL과 같은 핵심 우량 부품주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기전자 쪽을 약간 늘렸는데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좀 흐름 자체가 지금 오늘 하루는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기전자 쪽 삼성 SDI, 삼성전기, 제이모직과 같은 업종 대표 전기전자 업종을 20% 정도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타이어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를 추천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에서 보시면 소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0.2% 감소를 했지만 그 내용 안에 있는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 0.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도 여전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는 뭐 많은 업종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 갤럭시 S3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BH라든지 뭐 Y솔 같은 종목들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비중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화학은 아직까지 뭐 좀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수급이라든지 뭐 업황에 대해서는 좀 아직 그 확신한 그 기운이 들지 않기 때문에 OCI라든지 하나케미칼 정도에서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현금은 역시 45% 이상 들고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업종에 대해서 워낙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첫 번째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강한 현금화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 보니까 45% 현금 비중이라면은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한 최소한 45% 정도까지 현금 비중을 높이든 낮추든 그 정도만 들고 가면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면은 그 이상이 더 좋다고 보시는지 적절한 그 수치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45%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고요. 저는 45%보다는 또 많은 상태로 현금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화학 쪽에서는 보시면 개인 투자가들 거의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화학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일정 부분 투자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업종들은 몇 업종 안 되는데요. 자동차 관련과 전기전자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범위, 즉 수익률 범위 5%에서 7% 정도 올라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자, 5에서 한 7%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욕심 갖지 말고 과감하게 수익을 챙기고 현금화 전략을 취해라. 이런 말씀으로 매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점의 김민규 차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의 동시만기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맞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요. 사전에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청산된 덕분인지 오늘은 좀 지금까지는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코스피 200 선물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베이시스 흐름, 장 막판까지 좀 베이시스 흐름이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평균 베이스가 0.2포인트대에서 움직이면서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3,500억 정도의 차익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비차익 쪽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675억 원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데요. 오늘 베이시스가 양호한 것은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개인 쪽에서 환매수 성격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일단 베이시스 개선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만기에는 항상 스프레드가 중요한데요. 스프레드가 오늘 시가의 1.6포인트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 1.9포인트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스프레드가 상승하게 되면 만기일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모습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장 막판에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장마간 동시호가 때 매물 부담이 클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기관이 한 8천억 정도 매수 차익 잔고 청산, 롤오버나 청산할
결정할 물량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조 원씩 남아있는데 이 물량들은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레드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롤오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론 스프레드가 1.8포인트 정도 되는데 현재 스프레드 1.9포인트로 이론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청산한다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롤오버를 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 막판에 장중 그 지수가 변동이 크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마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장 마감까지는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장중 그 현물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감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선물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에 따라서 시장이 좀 등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의 대규모 매물 출현 아니면 순매수가 대규모 유입된다는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장 막판의 움직임은 잔파동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김현준 연구원과 함께 오늘의 동시만길 전략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호영 대표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마감 전략과 공략 종목까지 챙겨보는 시간이죠.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오늘 시장은 비교적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특징은 1850선 지지력을 확인하는 이런 구간입니다. 예. 시가부터 크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그렇지 않고 플러스 양봉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850선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 불안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등락의 이유는요. 역시 이제 선물 옵션 동향인데요. 개인과 외국인 현재 선물에서 이제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에 개인이 상승보다는 하락에 베팅하면서 오히려 지수 하락을 막아주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황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폭등할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850선이 무너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장의 특징, 업종과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증권주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장에서 눈에 띄는 업종과 종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코스닥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리고 전략을 짜드리면서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화학,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인터넷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 인터넷이 크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서서히 좀 가기 시작하는데요. 특징들은 역시 SK컴주입니다. SK컴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그 회원들한테 한 7,100원 정도 추천해드렸었는데 상당히 그 현재 탄력을 보여주고 상한가 진입한 상태인데요. 아마도 코스닥 인터넷 관련주들이 조금 더 시대 분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KINX, 그러니까 SNS 관련주죠. 제가 이제 SNS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KINX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이 최근에 한 50% 급등했다가 현재 조정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 주제로서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 이제 SK컴주가 좋은데 앞으로 그 지수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비단 인터넷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순환매가 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어제 이 시간대와 거의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2시 50분 기준으로 어제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1850선만 지지가 되면 무조건 75에서 100%, 1850선이 무너져서 1825선 이상이 된다 그러면 50에서 75% 정도 해주시고요. 뭐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저는 현재까지의 전망으로 봤을 때 해외 증시가 좀 더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현재 그 유럽에서 각종 문제가 터지고 뉴스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요.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한다는 걸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의 폭락은 이미 지금의 상황을 예견해서 폭락한 거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관점에서 뉴스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어서 있던 걸 매도한다거나 아니면 매수하지 않고 관망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뉴스를 저도 그대로 100% 활용했다 그러면 과연 1800선 이하에서 매수하라는 사인을 내겠습니까? 못 낼 거 아닙니까? 왜? 저도 겁이 나니까요. 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저점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시켜 드린 것이고요.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데 굳이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고요. 자, 종가 전략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역시 업종에서는 코스피 증권을 계속해서 매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목은 네오위즈 게임즈. 만약에 4월 저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중기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매수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오위즈 게임즈요? 네, 종가에 매수해 보시면 예.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 하셨고 오늘 증권업종 또다시 추천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으로는 네오위즈 게임즈까지 종가 공략 괜찮겠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간 5% 공략주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일주일간 5%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는 코너인데요. 오늘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관심 종목을 듣겠습니다. 자, 종목 추천을 받기 전에요.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을 간단히 AS를 해볼 텐데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AS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이수 팩타시스인데요. 이제 PCB 회사 중에서 이제 2위, 3위 정도를 하고 있고 지금 순익 전망치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 361선을 뚫을 것으로 보면서 예상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361선이나 다른 5일선도 그렇고 현재는 반등을 좀 크게는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지난주 추천드렸을 때보다 지금 2%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인데 지금 조금 더 여기서 5,000원 선까지 갈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AS를 지금 현재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한 주간 이제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골라주시다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번 주 추천드리는 종목은 남양유업인데요. 남양유업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우유나 이제 분유들은 생산하고 있는 식음료 회사고요. 지금 작년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커피 믹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는데 커피 믹스 시장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수익이 났고 올해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문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유업은 그 전에 추천드렸던 이제 코스닥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은 다소 큰 감이 있는데요. 한 5,600억 원의 시가총액 그리고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 정도고요. 지금 제가 이제 주로 기업 추천할 때 이제 보고 있는 그 PSR 비율이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0.46으로 제조업 중에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유 쪽이나 이제 불가리스 같은 음료들이 유명하고요. 이제 커피 믹스가 작년에 이제 진출했는데 불과 1년 만에 20%까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왔고 올해 2012년도는 30%까지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작년보다 100배, 그러니까 1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남양유업 지금 보시면은 이제 60만 원대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5월 중순부터 지금 한 2, 3주 정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고요. 어제 기준으로 지금 이 갈색 라인 3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현재 360일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5% 공략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82만 원 그리고 매도가는 74만 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두 커피 원두 가격 자체도 한 15% 정도 앞으로 하락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 보면 아무래도 커피 생산하는 커피 믹스 관련해서는 원가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남양유업에 대해서 한번 깊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의 주간 5% 공략주 추천 받아봤습니다. 꼭 5% 이상 수익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플랜 A 연구소의 김상균 팀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흐름이 염려했던 것보다는 그냥 조용합니다. 밋밋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한 30분 정도 장이 남았는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이제 약보합, 보합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옵션 선물 만기일인 내마녀의 날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옵션 만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무난하고 하이엑스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전망이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낙폭 자체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고 어느 정도의 이실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베이시스 자체가 지금으로는 여러 가지 과대 낙폭이라든지 이렇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재 장세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방향성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추세의 방향성을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외의 여러 가지 이벤트성, 특히 17일에 잡혀 있는 총선, 또 뭐 EU 회담이라든지 ECB, FOMC 이런 해외 돌발 악재든가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수익성을 조금 짧게 잡으시고 방망이를 좀 짧게 치고 타자를 후두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주도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낙폭이 많았던 가대 낙폭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반발적,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으로 좀 더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장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불안성이 어느 정도 불안한 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의 시가총액보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공조, P&T, 3일기업공사, 다하미텍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보다 현금성 자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 종목들이 현금성 자산 가치만큼 주가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현재 구간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향후에 다른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회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꾸준히 이 회사가 새로운 성장을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대외발 호악재, 호재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악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장세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17일 그리스 총선 등등 앞으로 이번 주부터 상당 기간 동안에 많은 이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일인데요. 그럼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현금화가 가능한 종목들에 대한 처분을 통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온 상황에 따라서 현금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는 전략. 아니면은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내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놓고 그냥 기다리면서 버텨보는 전략. 이 두 가지를 아마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데 물론 다른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경우를 취해볼까요? 예, 주식 자체라는 것은 예측보다는 오히려 대응에 중요시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폭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유럽의 리스크라든지 미국의 경제 위기라든지 아직까지 해결된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경제의 성장이라든지 올라갈 수 있는 해결책 부분이 나오겠지만은 아직까지 유럽 리스크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다라고 나온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는 예측보다는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장세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가장 여러 가지 힘을 써야 되는 장세로 볼 수가 있는데 현금 보유 같은 경우에도 꼭 주식 비중을 100%로 가져가지 마시고 현금 보유는 약 10에서 20%는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보유할 때도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예를 들어 10종목이 있다면 10종목에서 1%씩 전부 매도를 해서 현금을 10% 정도 만든다거나 전체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 가대 낙폭이 많았던 종목 이런 종목은 남겨두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현금은 10에서 20% 정도는 꾸준히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향성이라든지 아직까지 방향성이 잡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면서 꾸준히 여러 가지
뭐 총선이라든지 뭐 EU 회담이라든지 이런 세계 글로벌 경제, 세계 거시 경제를 보면서 꾸준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고 오히려 중소형주, 스몰캡 종목주,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에서 1분기 실적이 계속 좋았고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개 종목이 있다면 1%씩 매도를 해서 현금을 10%를 확보해라.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신규 추천 종목 어떤 것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은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인터넷으로 쇼핑몰에 대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전자결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최근에 또 뭐 소셜 커머스, 특히 뭐 티켓몬스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셜 커머스가 대대적으로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결제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KG 이니시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로 KG 이니시스,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뭐 세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밸류레이션이라든지 모멘텀 자체가 가장 뛰어난 것이 KG 이니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 상승세가 전자결제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뭐 PC에서 지속적으로 결제를 했겠지만 모바일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결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바일적인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애플 결제에 대해서 꾸준히 모멘텀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약 퍼가 한 10배 정도 되지만은 지금 KG 이니시스는 7.5배에서 8배 수준으로 왔다 갔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배 정도까지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의 추세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저항선인 5,700원 정도의 지지선을 가지고 꾸준히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000원 정도의 박스권에서 충분히 여기서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전고점이었던 8,0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2.43% 정도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스위스 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돌발적인 악재로 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과 그 전자결제 시스템은 동반돼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이라든지 이 정도 기준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가담을 해서 조금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보유할 경우에는 충분히 10,000원 정도의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투자 기간을 투자한다라면은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오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상균 팀장의 최종 포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포트폴리오인데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넉넉하죠. 펜 엔터테인먼트가 30%, NC소프트 10%, 삼본정밀전자가 10%, 모베이스가 10%로 세 종목이 각 10%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펜 엔터테인먼트가 2.4%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추가 매수 10%, 그리고 NC소프트가 3.7%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보유를, 그리고 삼본정밀전자 현재 비록 마이너스 7.5% 손실 나 있긴 합니다만 역시 보유를, 모베이스는 0.8% 소폭 수익이 나 있습니다. 역시 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AS를 해볼까요? 예, 먼저 펜 엔터테인먼트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던 것은 기대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각시탈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계속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시탈 모멘텀 자체를 보고 들어간 분들께서는 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시탈 자체가 수목 드라마에서 꾸준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시탈 같은 경우에 계약 조건 자체가 과거에는 과거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외주 제작업체에서 약 80% 정도의 KBS에서 지원을 했지만은 각시탈은 일본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약 100% 가까운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오지 않더라도 회사 자체에는 큰 타격이 없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5,5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지속적으로 지지선을 가지고 충분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정도에서도 나쁘지가 않고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당 부분이었던 6,500원, 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정밀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하지만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선인 5,750원 정도의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모베이스라는 종목은 갤럭시 S3의 그 핸드폰의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인탑스라든지 신양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갔지만은 유연화 물량에 의해서 그 모베이스에 대한 베트남 법인 부분에서 갤럭시 S의 케이스를 수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더라도 4,000원을 지지하면서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향후의 전 고점이었던 5,000원, 6,000원 수준까지도 단기간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특히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는 4분기 연결 IFRS로 인해서 4분기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예를 들어 내년 2월 달까지는 실적을 지켜보시고 매매에 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C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넥슨에서 NC소프트를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넥슨이 사실적으로 1대 주주가 되고 2대 주주로 김택진 대표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블랙버스터급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업체고 넥슨 같은 경우에는 개발 업체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퍼블리셔에 가까운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넥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NC소프트는 국내 매출은 높겠지만 해외 매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취약점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넥슨이 NC소프트를 인수했다는 것은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충분히 두 번째 제2의 도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했던 금액이 약 25만 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서 매도를 했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받은 상태에서 넥슨에게 지분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악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5만 원 정도의 구간이라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6월 달에 오픈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블레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 국내 최고의 기대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3 같은 경우에는 출시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현재는 서버의 불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NC소프트 역시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넥슨의 지분 매도로 인해서 돌발 악재에 의해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해서 주식을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길게 지켜보시고 블레드 앤 소울이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길드워 2가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가지면서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현재 24만 원에서 20만 원의 반등을 찍으면서 주가 자체가 올라왔습니다. 25만 원 정도 구간에서 돌발 악재가 나왔지만은 주가 자체가 25만 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25만 원 요 언저리에서는 1차적으로 매수를 해서 좀 더 지켜보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현재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상균 팀장의 최종 포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펜엔터테인먼트 요즘같이 현금화를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는 시장 상황에서 좀 특이하게 10% 추가 매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 펜엔터테인먼트가 현재 비중 40%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10%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수익으로 보면 2.4% 수익을 올리고 있는 펜엔터테인먼트, NC소프트는 3.7%, 모베이스까지 0.8%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3번 정밀전자만이 마이너스 7.5%로 손실이 나 있습니다만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전체 포트에서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KG 이니시스 신규 편입됐는데요. 높은 수익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재정비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AS와 의견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플랜 A 연구소의 김상균 팀장과 함께 마감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